너와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3년 9월 6일 수요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이런 단식은 처음 봤거든요. 네, 그 야당 대표가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식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너댓 번 20대 때 하고 네. 30대 초반까지 네. 한 5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원래 단식을 하면은 물도 안 먹어야 되는 거라고 하던데. 저는 이제 감옥에서 단식할 네. 때는 내 독방에 있었으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네네. 이게 물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음식물 자체가 독방에서 공급할 수 없으니까 네. 한 5일 하면 사람 맛이 딱 가더라고. 5일간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 한 단계가 3일째 되는 네, 날은 네, 밤에 네. 꿈에 막 뭐 먹는 꿈을 꿔요. 그래서 못 먹으니까 네. 이제. 근데 이게 네. 한 60대 가까이 해서 당뇨도 있고 네. 그러는데 저렇게 썽썽한 거 보면은 네. 저게 간헐적 단식인지 라마단 단식인지 그쵸. 웰빙 단식인지 나 잘 모르겠어요. 라마단이 그렇게거든요. 네. 낮에는 굶고 네. 낮에는 안 먹고 밤에 먹는데요. 네. 한 달간 그 네. 라마단 단식이에요. 네. 그 라마단이 언제부터 단식이었나요? 그 뭐 10월 달인가 네. 이슬람교도들이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쵸. 그런 거는 단식이라고 안 하고 속칭. 네. 우리나라가 많이 하잖아요. 그 텔레비 건강 프로그램 보면은 간헐적 단식, 그 금식 그냥 그런 거 아닌가요?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건강의 한 건강을 프로그램으로 위해서. 이렇게 네. 많이 하죠. 그 단식원도 있고 네. 위를 이렇게 한 번씩 비워줘야지 좀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의견들이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런 단식은 네. 저도 감옥에서도 단식해봤지만 절박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저거는 무슨 절박성도 없고. 절박하긴 하죠. 감옥 가기 싫어서. 그렇지. 그다음에 정청래가 네. 옛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때 네. 노숙인데 뭐 출퇴근 단식이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만 이게 입으로 이렇게 구업을 쌓는 거예요. 진짜 그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게 네.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단식해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이틀째 정도가 되면은 이 말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좀 힘들대 어지럽대요. 누가 말 걸면 귀찮아요. 짜증나고. 네. 내가 단식 옛날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네. 그런데 좀 이재명의 사례는 굉장히 좀 이번에 단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김영삼 대통령의 23일 단식이 이제 가장 네. 유명한데 그런 어떤 약자들의 어떤 절박한 네. 목숨을 건 마지막 투쟁을 폄훼하고 있죠. 그렇죠. 이제 그 보통은 단식을 하는 이유 할 때는 되게 절박하고 이 목숨을 걸 정도로 내가 이렇게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재명이 취임 1년째 되는 날 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을 하고 지금 출퇴근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낮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그 앞에 있고 그 이후에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밤에 단식하면 당의 당직자나 네. 국회 경호 프로토콜 때문에 네.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에요. 네, 왜 국회 우리가 확인했더니 네, 네. 팩트가 뭐냐면은 네. 야당 대표는 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경호 대상이 아니에요. 국회에서 경호 대상은 3부 요인이 누구? 국회의장이에요. 네. 그 아무 수잘데기 없는 얘기를 저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까지 하고 그리고 금방 뽀록날 얘기를. 또 저녁 밤이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전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회는 11시가 되면 외부인을 모두 다 내보낸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위험한 건 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할 때 누구한테 저 맞았죠. 예, 네. 한방 맞았잖아요. 네.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을 좀 보면은 이렇게 대놓고 이제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저런 것도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네. 먹는 건 자유인데 나는 저거 보고 뭐 느꼈는지 알아요? 저런 게 하면서 유튜브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와인 소금, 마늘 소금, 종류별로 그래서 있어요. 갈릭 보면은, 소금,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한 생활 협동조합 제품인데 저게 뭐냐?
PPL이에요. 광고하는 거죠. 그렇지. 광고하는 거요. 저거 뭐지? 네. 그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은 뭐 단백질 음료 마시고 막 하잖아요. 그쵸. 저게 저 와중에도 네. 자기 편이라고 PPL 광고를 해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저렇게 생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온병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 든 거는 물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단백질을 아니 공급하기 12시간을 네, 당 영양분요? 대표실에서 하는데 네. 내가 그때 5일째인가 봤더니 썽썽하더라고. 아니 5일이나 단식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쌩쌩하죠? 아니 그것도 참 뭐 당 무일증을 수행하면서 네. 저건 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의심이 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약자들의 투쟁을 저렇게 폄훼하는 것은 네. 웃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롱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김성태 전 의원이죠. 네. 네, 저분이 지금 저 사진이 7일째 단식을 하던 때라고 해요. 그리고 8일째 호흡곤란으로 그 구급차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네, 이제 단식을 하게 되면 원래는 저렇게 좀 그 건강에 위협을 받는 게 당연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다 네. 어디 가서 따로 안 자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는 따로 어디 가서 자. 아니 그게 출퇴근하는 게 무슨 그게 단식 투쟁이고 농성인가요? 간헐적 단식이라고 네. 그런다니까요. 라마단 단식. 그런데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보온병에 들어있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건강 관리하면서 단식을 하냐? 네, 하면서 이제 조롱을 받고 있고 밤이 되면 저렇게 비어 있습니다. 이게 단식입니까? 라고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기 이게 나라입니까?라고 써 있는데 이게 단식입니까?로 좀 그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봐도 너무 황당해요. 뜬금없이 단식을 네. 해서 이게 이재명이가 쫄보예요. 진역 갈까봐 그쵸. 저렇게 막 아픈 척하고 뭐 저런 단식을 한 거예요. 그거 놓고 뭐 네. 밤에 안 하는 게 경호상 핑계한다는데 누가 정말 그 뻔뻔합니다. 누가 안 잡아가? 네. 옛날 김성태는 그 아구창을 맞아도 버텼는데 그러니까요. 저거 뭐 막 개딸들이 보호해주고 그러는데 뭐가 어쩌다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무것도 안 먹고 빨리 죽어버리길 바라는 거냐라고 했는데 우리도 죽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래 살아야죠. 지금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죽으면 안 되죠. 네. 아니 참 내가 이제 웃기는 말로 네. 저렇게 막 뜬금없는 단식하면은 농민에 대한 저항 아니에요? 쌀이 남아돈다는데 이재명 대표 좀 쌀 좀 팔아주세요. 뭐 먹어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보시면 황당합니다. 저건 뭡니까? 아니, 그 이제 개딸이라고 해요. 저분이 지금 이재명한테 절을 하고 있어요. 큰 절을. 부모한테도 안 하는 큰 절을 지금 이재명한테 하는 것 같습니다. 막 그리고 네. 저 보니까 막 울던데 하면서 자기도 따라서 금식한다 그러면서 네, 그래서 개딸들이 지금 이재명이 저 단식을 안 하니까 대신해서 지금 단식을 하고 있거든요. 저거 보면서 내가 뭐 생각나냐면 옛날 조국이가 네. 어디 그 저 법원에 출정했을 때 네. 그 끌고 온 자동차가 네. 좀 먼지투성이라고 어떤 그쵸. 여자들이 물티슈로. 막 물티슈로 자동차 닦고 있는 거 지네 남편 것도 안 닦아주면서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여잔지 모르겠고 네. 이건 또 뭐요? 정말 아니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이재명을 또 한 방에 보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네, 저희 누구예요? 이제 개딸들이 많이 오니까는 지금 일반 조문객들이 많이 오신다고 하는데 조문객은 이제 상가집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아, 이재명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이거 보내버렸네. 네. 아유, 참 이제 당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이재명이 이제 좀 당 대표의 그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정치적 수명이 얼마 남지 당 않았다. 대표 수명은 그건 나는 관심이 없고 하여튼 네, 저런 식으로 단식하면서 국민한테 호도하고 자기 그렇죠. 그저저저 사기치는 거죠. 저 뭐지 감옥 갈까봐 예. 저런 식으로 뭐냐면은 저 국정을 농단하는 것은 네. 정말 그 지도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저거는 뻔뻔하고 네. 쫄보잖아요. 그러면서 그쵸. 뭐 투쟁하는 척 사실상 지금 단식하는 이유가 본인 지금 검찰에 불려갈까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한마디 했죠. 뭐라고 했어요? 이 수사 영양주는 선례되면 자범도 단식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자범이다 하는 거죠. 잡범 맞죠? 네. 왜냐하면 민주당의 당 대표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그렇죠. 당 대표 되기 훨씬 전에
네. 뭐 성남시장 때, 네. 경기도시장 때 그때 한 일에 대해서 네. 뭐 보니까 뭐냐면 저 대추나 뭐 연 걸리듯이 한 8가지, 9가지가 있더라고요. 그쵸. 요번에 지금- 또 밝혀졌어. 또 나왔죠.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릴 건데 아니 파도 어떻게 범죄가 이렇게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죠?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이 지금 방탄하기 위해서 지금 뭐 국회를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단식 투쟁까지 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법대로 처벌받도록 국민들은 이제 수사할 것이다. 국민들은 저 네. 정치를 얼마나 허접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정말로 유능하고 헌신적인 정치인들도 많은데 예. 누구나 정치인 하면은 맨날 저렇게 쇼하고 네. 뭐 쫄보고 네. 거짓말하고 핑계대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막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감옥 안 가려고 하고 그렇죠. 그것을 정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뻔뻔한 인물이 한 명이 또 있죠. 이번에 이 정도면 간첩 인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향인데요. 네. 아니 조총련 그 행사를 갔어요. 근데 조총련이 어떤 단체인가요? 한번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조총련은 네. 1970년도 이미 대법원에서 네. 반국가 단체라고 이미 그쵸. 도장을 팍 찍었어요. 그 근데 북한에- 저거 조청년하고 간다면서 네. 저기 안 간다고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민단에서 초청을 해서 안 갔다 그러고 네. 조청년은 초청을 해서 갔다는데 또 알아보니까 조청년은 초청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냐면 국회와 네. 뭐냐면 외교부에는 네. 그냥 어디 간다고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도 안 하고 네. 사기치고 간 거예요. 이렇게 네. 거짓말한 거 뭐냐? 네.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 지금 들통이 난 거예요. 그 일정표를 보니까는 조총련 조선학교 지원 시위에 가겠다.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는 거죠. 참. 아니 이거 정말 빨갱이 아닙니까? 저 사람이 네. 내가 봤을 때 나는 연좌제가 없어졌으니까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예. 윤미향의 남편 네. 그다음에 남편이 그 남편의 여동생하고 해서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유명해져. 그렇죠. 굉장히 또 유명한 사건. 그다음에 윤미향의 보좌관도 국가보안법 위반해가지고 그쵸. 그 의혹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그 윤미향을 둘러싸고 있는 네. 남편, 시누이, 보좌관 전체가 네. 간첩과 연계됐다고 의심을 받는데 네. 본인이 네. 그것을 조총련의 저 행사에 감으로써 네. 딱 인증한 거 아니에요. 네. 저것은 왜 갔느냐? 저 김정은한테 네. 나는 당신을 향한 애정과 충성심이 변치 않았어요. 이렇게 눈도장 찍으러 간 거 아닐까요? 그렇죠. 충분히 또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그 조총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국회에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시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 애국 열사령에다 네. 갖다 놓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마디 더 하려고 그래요. 네네. 관동 대지진 하면 네. 정말로 이 유언별을 유포해서 그쵸. 그때도 가짜 뉴스가 문제예요. 조선인을 학살했어요. 예, 맞죠. 이것은 네. 천인 공노할 죄예요. 그렇지만 조총련이 수만 명을 네. 살살 네. 그 유토피아 노동자의 천국이라고 속여서 북한으로 사람을 북송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네. 가족을 갈라놓고 그런 사람들 인권을 유린하고 네. 참담한 인생을 보내게 한 범죄 행위를 했어요. 조총련이. 네. 그거 정말로 인권으로 다시 재조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면 조총련은 범죄 집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행사에 참석을 한 거죠. 나는 네. 또 참석한 것도 좋은데 예. 외교부에서 정신 넉넉한 것들이 예. 의전까지 해가지고 딱 해뒀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뭐 하는 나라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저런 사람을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줘야 됩니까? 그리고 그 심지어 그 행사에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 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물건을 곡찬한 네. 게 누굽니까? 누구죠? 민주당 아니에요. 아, 정말. 원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같은- 저런 얘기하면은 뭐지 자기들이 네. 예를 들어서 윤미향이가 탈당하거나 그러면은 국회의원직을 네. 유지를 못하니까 네.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려고 제명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식구 똑같은 감싸게 논리죠. 해줘놓고 네. 그러면은 간첩 비슷한 행위를 한 네. 윤미향이를 감싸준 민주당은 뭐예요?
똑같은 놈들인 거죠. 그렇죠. 네. 어여쁜 여인이 막 놈이라 그러니까 좀 거시긴 하지만 그 말을 들어도 싸지요. 네. 그리고 이 보면은 이렇게 저기 보세요. 저기 조총련 그 학교예요. 지금 보시면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저런 교육을 하는 그 행사에 간 거죠. 학교 간 행사에. 이렇게 조총련이 네. 북송한 사람이 10만 명에 가까워요. 전부 이산 가족 만들어 놓고 네. 다 아오지 탄광이고 네. 전부 행방불명 돼가지고 아직도 일본의 총리가 네. 북송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쵸. 얼마나 인권 탄압이 많아요. 다시 얘기하면 조총련은 네. 그렇게 범죄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북한으로 데리고 와서 인질로 삼은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인질로 네. 삼아놓고 어떻게 해요? 니네 얘네들 안 주면 쌀을 안 주니까 맨날 편지를 해. 일본 가족들한테 우리 굶어요. 옷이 없어요. 추워 죽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남은 가족들이 북송된 그 자기 가족들한테 돈 보내, 옷 보내, 쌀 보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범죄 행위입니까? 완전 납치해가지고 본인들 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소말리아 같은 데서도 네. 막 그 미국인 막 납치해자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요. 누가 했냐? 조총련이 한 거예요. 그 무슨 간토 돼지집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집단이 하는 행사에 찾아간 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미향, 네. 당장 그 제목 시켜야죠. 못하게 해야죠. 국회의원직 저는 박탈해야죠. 정확하게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첩 혐의로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그리고 정말 또 웃긴 또 얘기를 해요. 보면은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을 이념으로 갈라치기해서 참담하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 자리에 간 게 참담한 거죠. 이렇게 본인이 네. 저렇게 가서 네. 이념 문제를 이렇게 띄운 거예요. 저거 안 갔으면은 뭐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게 뭐예요? 그 이건 이념 문제가 아니고 이게 좀 심각한 간첩 행위를 한 거예요 지금. 반국가 네. 행위를 한 거죠. 네. 그것도 국회의원이 네. 외교부 의전까지 받아가면서 외교부와 국회 사무처에 네. 사기쳐가면서 네, 국민한테도 사기쳤잖아요. 그렇죠. 자기 그 초청 받아갔다고. 그 윤미향이 초청 안 했다는데 아니, 얼마나 가고 싶으면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가려고 해요. 네. 그렇게 거짓말 해서라도 가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김정은이한테 이쁨 받고 싶은가 봐. 인정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 저 위에. 이 정말 웃기는 게 이거를 참 본인이 이 상황이 너무 부끄럽고 참담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 얼마나 부끄러운가. 나는 또 저거를 따라간 어떤 여자 하나 있더라고요. 네. 정의연인가 뭔가. 아니 그걸 할머니들 등급 빼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정의원에서. 나는 저 국가 보조금 네. 같은 거 다 회수해야 된다고 회수해야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말 정의연 또 그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돈을 또 등쳐먹은 단체 아닙니까? 이름부터 바꿔야죠. 네. 정의가 무슨 정의예요 그런데 그게. 이거 여성을 위한다는 그 단체에서 갈치 기억연대지 갈치. 예, 인지 부조화인 것 같아요. 저 이목상이라는 사람이 지금 성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저 기어게터에 있는 그 조형물들을 철거를 했는데 그 전에 이 철거를 저지하는 시위를 했어요. 참. 아니 예- 이게 어떻게 여성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 위안부라는 거 뭐냐면 전쟁 시절에 네. 여성에 대한 범죄를 성범죄를 주로 위안부 뭐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본질은 네. 여성에 대한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성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른 네, 그쵸. 이목상의 저 문제를 가지고 네. 철거지 말라 그러면은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 선택 그래서 자기 편이 하면은 성범죄가 아니고 남이 하면 성범죄예요? 그게 뭡니까? 선택적 그 여성 인권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참 네. 여성 문제로 조심스러워서 얘기를 안 해서 그러지 네. 참 아니 자기가 하면 노면 쓰고 남이 하면 불륜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이목상이가 하면 네. 사랑이고 아니 아 그럼 다른 사람이 하면 뭐 성폭행입니까? 그래 저런 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죠. 이건 참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지 부조화에다가 스스로 네. 자기들의 정체성을 부정한 거 아니에요. 자기 피해냐 하면은 성폭력이 사랑이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 사람들 머릿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이해할 나는 수가 너무 없습니다. 네. 이렇게 좀 뻔뻔스럽고 네. 너무나 이렇게 뻔뻔스럽다 보니까 저런 황당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좌파와 우파의 다른 점은 뇌 구조 자체가 다르다라는 그런 농담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진짜 뇌 구조도 다르고 이 DNA도 다른 것 같습니다. 여성 단체일수록 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엄정해야 되는데 자기들 편이 하면은 성폭력이나 성추행도 사랑이고 그쵸. 너미 하면은 성폭력이고 이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 이제까지 박원순 그 성범죄 사건이나 뭐 오거돈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피해 호소니 그건 사랑인가 봐요. 그냥 열불 터지는 거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정말. 네. 여성의 입장에서 열 받지요. 정말 열받아요. 저게 여성을 위하는 단체가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저런 단체에 또 세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저도 네. 참 웃긴다고 생각하고 저기서 막 네. 아닌 것처럼 하고 새벽에 철거할 때는 아무도 안 나왔더만요. 또 이제 뭐 자고 있었겠죠. 본인도 힘든 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목상 작품이 또 문제가 되는 작품이 한 가지가 또 있죠. 네. 전태일 동상. 예, 전태일 동상에 관련해서도 지금 존치할 것인가 교체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이제 같이 또 계셨었잖아요. 제가 또 전태일 동상에 네. 그 밑에 동판 같은 데도 제가 그때 돈으로 예. 상당한 돈을 들여서 동판도 만들고 거기 보면 제 이름이 네. 새겨져 있지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건립받고 네. 주변에 동판 만들 때 참여한 사람인데 네. 저게 언제적 만들어졌냐? 네, 언제 만들었죠? 박원순이가 해준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누가 이명박이가 해줬습니까? 시장 시절에 네. 이렇게 했는데 네. 저게 다리 위에는 조형물을 우리나라 법에 설치할 수가 없는데 네. 이명박 시장이 그때 시장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예. 그때 김문수 국회의원이 예. 방방방 떠가지고 저거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저게 문화재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안 된다 그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시장과 김문수 국회의원이 네. 다리 우게 조형물을 설치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이제 가능하게끔 만들어 그렇죠. 준 거네요. 불가능한 네. 거를 만들어 준 거죠. 네. 그래놓고 뭐냐면 내가 이제 그랬죠. 저걸 보면서 야 동상이 좀 이쁘고 그래야지. 야 내가 봤을 때 동상이 너무 네. 좀 흉물스럽다. 네. 저 좀 미학적 관점에서 네. 저건 기준 이하 아니냐. 제가 또 그림을 또 보거나 그림을 또- 한 가닥 그림을 미술에 또- 대한 조예가 있잖아요. 네, 그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좀 네. 흉물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노동자의 손으로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막 옷이 또 헌 것처럼 보이고 막 네. 울퉁불퉁하고 거칠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네. 내가 또 그랬죠. 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뭐냐? 네.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 이게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이다. 도구로. 네. 그래서 노동자의 손이 신라 금관도 만들고요. 네. 자동차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텔레비도 만들고 신발도 만듭니다. 네. 노동자의 손은 섬세합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손이 막 거칠고 가난한 자의 손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인간과 동물이 다른 것은 인간은 노동하는 동물인데 저것을 관념의 극치.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조형물, 예술품으로서 내가 봤을 때 이념을 앞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네. 내가 그때 뭐냐면 좀 수준 미달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네요. 그래서 네. 그 노동자의 옷과 표정을 저렇게 거칠게 노동자는 저래야 된다. 현대자동차라든가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네. LH 다니거나 공무원 다 노동자잖아요. 저렇게 안 생겼어요. 그렇죠. 그 뭔 얘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다 노동자죠. 거의. 그럼요. 예, 노동자 근데 훨씬 많죠. 네. 저도 노동자지만 나 자켓 입고 멋있게 다니려고 노력하잖아요. 왜 네. 노동자를 저렇게 표현하나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렇게 표현해서 기분이 더 나쁘시다는 거죠. 나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관념에 극치고 네. 그다음에 독수독과론이 있어요. 독이 있는 나무는 독이 있는 열매를 맺는다. 네. 항시 저런 걸 맹글 때 여성을 성추행하고 자기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저런 것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에는 네.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총 3차례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정리하려고 한다. 불필요하게 논의를 끌고 가지 말자는 내용을 논의를 했고 또 지금 현재 내부에서는 이 현재 있는 작품을 철거하고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하자는 게 중론이라고 합니다. 뭐 중론 네. 그건 뭐 모르겠고 하여튼 나는 저게 네.
이목상이가 만든 것에 대해서 하여튼 일단 네. 빈정상했고 예. 두 번째는 노동자의 모습. 나는 전태일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런 모습으로 저렇게 일부러 거칠게 표현한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건 내 주관적인 생각이 예.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렇죠. 좀 이쁘고 네. 웅장하고 네. 좀 그런 거에다 나와야지 왜 저렇게 거칠게 해가지고 막 네.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예술품이라 그러고 네. 나는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또 이제 새로운 조형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 딴 사람이 했겠죠. 네. 하여튼 저거는 네. 이명박 시장과 네. 김문수가 해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청계천 복원 당시에 그 이명박 시장과 이 김문수 의원이 이제 합작품으로 만들어냈다,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그걸 꼭 전해드려야 되는 거죠. 저도 네. 저기에 네. 돈도 내고 동판도 새기고 그랬죠. 네, 저희 김준영 사무총장님께서도 일조를 하셨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